자, 먼저 네. 핵심부터 바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감정 결과의 핵심이 네. 2021년 5월 3일에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방문을 했었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주장이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5월 3일 포함한 이 일련의 구글 타임라인을 정확하게 구글 서버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지 그리고 이거를 사용자 측 아니면 누구든 수정했는지 그러니까 무결한지 그리고 이게 혹시 오차 범위가 있는지 정확한지 이 세 가지를 감정을 한 겁니다. 그럼 우선 직접적인 결론. 왜냐하면 검찰이나 유동규는 5월 3일에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씨가 김용전 부원장한테 돈 1억 원을 전달했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고 1심 판결도 그걸 인정을 했으니까. 네. 근데 이 구글 타임라인에 따른 그 동선 상으로 그 결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5월 3일엔 유원홀딩스를 안 가신 걸로 나왔죠. 그 화면을 좀 직접 보면서. 네, 이게 설명 좀 이제 드릴까요? 타임라인 네. 김용전 원장님의 타임라인이고, 네. 이게 지금 김용전 부원장 계정으로 네, 이중 인증을 해서 로그인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노트북을 감정에도 연결을 실제로 사용됐던 노트북 그대로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그거고, 이게 5월 3일 전체 동선. 네, 이제 원시 데이터를 표시하겠습니다. 네. 그거 지금 화면 좀 잠깐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왜냐면 이 화면을 저도 제 것도 이 타임라인을 열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처음 보는 화면이거든. 오른쪽에 원시 데이터 메뉴 중에 네, 지금은 파란색 선만 나와 있고요. 네, 저게 이제 이동 동선을 얘기하는 거고, 네, 원시 데이터 표시를 누르면 빨간 점이 생기네. 네. 저 자료가 정보가 수집된 예, 그 위치를 표시하는 겁니다. 저 빨간색 위치를 토대로 저 파란색 경로를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 점이 원본이다. 네, 그리고 그 빨간 점을 토대로 해서 동선을 파란색 선으로 그려주는 거다. 예, 그러면은 이때 저 맨 밑에 맨 밑에 동그란 표시 있는데 네, 거기가 김용전 부원장이 근무하던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원홀딩스 사무실은 어디예요? 네. 그 아래에? 예, 직선 거리로는 한 2km? 2km가 좀 넘습니다. 좀 넘어요? 2.1km? 어허. 네, 2.5보다 멀죠. 실제 동선은 더 멀고. 네. 네. 그런데 저 빨간 점이 찍혀 있지 않은 곳은 적어도 가지 않은 곳이다. 최소한 그 위치에서 정보가 수집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유원홀딩스 사무실에는 빨간 점이 전혀 없네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시간이 네. 뭐 유동규 씨나 정민용 씨는 뭐 1심 증언할 때 낮이라고 하거나 오후라고 했는데 결국에 그 시간에 너희들 골프 치고 있었잖아 했더니 나중에 시간을 뒤로 미룬 것이 6시 무렵에 전달했을 것이다. 네. 이게 이제 검찰의 주장이었잖아. 그러면 6시 무렵의 동선을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나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 김용전 부원장께서 저기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나온 시점을 출차 기록을 통해서 오후 4시 48분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58분. 4시 58분이라고? 네. 4시 58분에 출차 기록이 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해서 6시 전후에 전달받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4시 58분에 출차한 거는 뭐 명백하게 출차 기록에 나와 있는 거고 구글 타임라인도 나와 있습니다. 저 사무실 쪽에 있는 네. 빨간 점 몇 개 크로스오버 해보시면 4시 58분짜리도 찍혀 있어요. 그리고 네. 곧바로 이동 경로가 나옵니다. 아까 저기 퇴근길 중에 가장 가까이 찍혀 있는 점이 5시 요 가까이 찍혀 있는 점들이 있을 거예요. 저기 59분에 이미 대왕 판교로를 탔습니다. 네. 그렇죠. 58분에 출차를 했는데 59분에 대왕 판교로를 타고 서울로 향하고 있다. 네. 그렇죠. 4시 59분 22초죠. 근데 유원홀딩스는 지금 아래쪽 반대 방향이죠. 유원홀딩스는 저쪽 온중로 그렇죠. 이렇게 예. 가야 되죠. 온중로에 있습니다. 이쪽이 유원홀딩스고. 이쪽으로 가야 네. 되는데 이미 여기 이쪽 점에 59분에 찍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나와요. 동선? 네. 네. 이게 올라가면서 볼까요? 59분이고 한번 보세요. 시간대별로 5시 1분. 5시 1분. 5시 1분. 1분에 찍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저기 5시 9분. 5시 9분. 찍히고 이거는 거기는? 살짝 튄 점이라 5시 3분. 시간이 조금 이렇게 튀기는 하네요. 네. 네. 그 위에는 어떤가요? 위에도 와이파이
이거를 이제 제이슨 파일로 보면 5시 와이파이로 찍혀 있어요. 네. 이건 이제 주위 건물에 튄 건데 이 고속화도로를 탔다는 거죠. 그래서 진술이 아, 그거는 옆으로 살짝 튄 거다. 네, 네. 그러면서 5시 14분. 네. 그쵸. 5시 네. 14분.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옆길로 따라 붙으니까 그렇죠. 경부고속도로로 이동한 걸로 아, 여기 본 거죠. 도로가 국도하고 경기고속. 그쵸. 네, 이게 붙어 있죠. 청계산로하고 경부고속도로하고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내역이 없다고 검찰은 주장을 하는 건데 아. 실제로도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요정도 네. 오차는 있다는 거죠. 네, 아니 청계산로로 가고 있어요. 네, 실제로 국도로 가셨어요. 청계산로네요, 이건.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따라가 보면 아, 이 파란 선이 지금 청계산로인데 네. 이 회색 선이 경부고속도로고. 네. 오실 땐 경부고속도로 왔으니까. 아, 이렇게 청계산로를 타고 올라가고. 네. 네, 5시 8분에 이미 청계산로 들어갔고 다시 다시 올라가면 이쯤 5시 20분. 20분 네. 그렇죠. 그리고 다시 보면 24분.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한 6시 무렵에 반포동에 도착했다. 올려보시죠. 그렇죠. 네. 이 길을 쭉 따라서 이제 국도를 따랐으니까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아닌 골목을 따라서 네. 반포 본동에 도착합니다. 그 시간이 이제 대충 6시. 6시. 그쵸. 네, 6시 1분 43초에 이미 네 여기 있었습니다. 잘 찍히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 동선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코리아 경기도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5시 거의 다 돼서 바로 도로를 타고 청계산로를 타서 반포동으로 이동을 했다. 네. 1시간 9분간에 걸쳐서. 네.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거꾸로 그러면 유원홀딩스로 갔다고 볼 수 있는 이동 경로나 동선 뭐 데이터는 전혀 없나요? 네. 전혀 없습니다. 이제 경찰이 주장하는 거는 검찰이 네, 검찰이 검찰이 주장하는 거는 이제 이 팅점을 보면은 이게 혹시 유원홀딩스로 가는 점으로 찍히지 않았느냐라는 좀 키워줘. 건데 이제 시간대를 보면 1시 아니 27분.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유원홀딩스 사무실의 동선이나 원시 데이터 네. 빨간 점은 전혀 없고 네. 그 인근에 이렇게 한 점씩 찍혀 있는 게 있으니 네. 혹시 이 점이 유원홀딩스 갔던 건데 살짝 옆에 표시된 것 아니냐? 네 이게 맞습니다. 이제 검찰의 주장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찍힌 점들을 보면 네. 1시 37분. 아 시간이 네. 이것도 11시 35분. 어, 1시 27분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이게 그 피고인께서 이제 점심을 드시러 나갈 때 이 그 출차한 기록이 있어요. 예. 출차를 11시 36분 정도에 하는데 이제 그 시간대에 한번 튀고 또 여기서 점심을 먹고 다시 차를 출차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차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동통신사로 수집되다가 건물로 들어간 와이파이로 잡힙니다. 그 과정에서 위치가 몇 번 튀는데 그 1, 2분 오차 내에 있습니다. 두 개 다. 네. 점심 시간 이동하거나 건물에서 입출차할 때 네. 그때 살짝 튄 거다. 그 거리가 얼마나 돼요? 튄 거리가? 실제 있던 위치에서 튄 거리가? 실제는 심지어 여기서 사무실 점심- 기준으로 1.3km, 1.4km 이내에 있고요. 실제 점심 식사한 걸로 하면 더 짧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뭐 저녁에 어디를 갔는지 하고는 전혀 무관한 데이터네. 네. 저녁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 빨간색 원시 데이터들을 시간적 순서를 두고 일련의 과정으로 보면 사실 그 경로를 오인할 일이 없습니다. 그걸 사실 통해서 저 파란색 선으로 추정을 하는 거고 저 파란색 선이 보통은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파란색 선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저 파란색 선은 사용자가 수정, 변경, 삭제, 추가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빨간색 점으로 돌아가서 빨간색 점은 수정, 삭제, 변경, 추가가 저는 다 불가능하니까 그 빨간색 점들을 일련의 시간 순서대로 놓고 보면 경로는 의심 여지가 없다. 특히 최소한 만약에 이제 저 도로에서 아주 약간 수준에서 돌아가는 것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동의 경향, 어디 특정한 장소를 방문했는지 특히 저기 한 번도 빨간 점이 찍힌 적이 없는 저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저는 사실 이 정도면은 증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전체 한번 띄워봐 주시고요.
이 파란 선은 수정이 가능하다. 예. 뭐 삭제할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원천 자료인 빨간색 점은 원시 데이터. 네, 뭐 확장자가 제이슨 파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원시 데이터는 전혀 누가 손을 댈 수가 없다. 네,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감정인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이 계정 자체에서 수정하는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원시 데이터는 저 원시 데이터를 다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킹을 하든 어떤 방법을 통하든 예를 들어 수정한다고 치더라도 그 파일을 다시 구글 계정으로 업로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원시 데이터를 외력에서 수정할 수는 없고 오직 수정하려면 구글 본사를 해킹하면 되겠죠. 구글 본사를 해킹해서 그 서버에 있는 정보 자체를 수정하면은 불가능할 것도 아니겠지만 저희가 김용전 부원장님을 변호하려고 구글을 해킹할 수 있는 거는 있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이제 나간 거죠. 아니 그 정도 기술이 있으면 그쪽으로 쭉 가셔도 예, 그렇죠. 저는 그러면 이제 IT 전문가가 돼서 살아야죠. 그 정도 기술이면. 아하,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6시 전후의 동선이 이 수정이 불가능한 빨간색 원시 데이터로 볼 때 퇴근해서 바로 도로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네. 1시간여 뒤에 반포동에 도착했다. 이게 이 데이터로 그냥 입증되는 심플하게. 예. 그러니까 5월 3일만 놓고 이제 저희가 5월 3일만 놓고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다른 날짜도 다른 데서는 다른 날짜를 안 보여드렸는데 네. 일단 한 4월부터 날짜를 하나씩 그 넘겨서 전에, 볼까요? 그 전에 다른 날짜 좀 보기 전에 네. 검찰이 반론을 했던 게 법정에서 한 두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아, 그렇죠. 첫 번째가 위치에 오류가 있다. 예. 위치에 이게 이제 정확성과 관련한 핵심 쟁점이에요. 예, 그 위치에 당연히 오차가 있을 수 있지요. 네. 하지만 저 빨간색들의 저 연속된 저것에 유독 유언홀딩스 간 것만 삭제됐거나 뭐 할 수 없는 이상은 유언홀딩스 갈 때만 저게 안 찍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치에 오류가 있다라는 주장은 사실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이거나 뭐 그렇다면 사실 거의 답득을 못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김용전 부원장께서 지금 위치가 제일 많이 저 빨간 점이 찍혀 있는 것은 결국 본인 자택과 네. 본인 사무실이에요. 서초동이 자택이죠. 네. 네, 여기가 이쪽에 자택이고 여기가 반포동은요. 저기는 그 원래 살던 집입니다. 자주 방문한다 그 뒤에. 예, 자주 방문하는 뒤에도. 곳이에요. 예. 그리고 서초동에 가장 많이 찍혀 있고. 네. 그쵸. 요 밑에 그래서? 밑에네요. 네. 서초동. 그리고 또 하나가 근무지인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 예. 여긴 뭐 거의 시뻘거네. 네. 5월 3일자만 보더라도 이렇다. 네. 그러면은 사실 저런 식으로 빨간 점이 찍혀 있다라고 하면 저 빨간 점은 이상하게 오차가 없고 유언홀딩스 갈 때만 빨간 점이 튀어서 정확성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사실 일반적 상식에 보더라도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말이지요. 또 하나 검찰의 반론이 뭐냐면 이 구글 타임라인상 위치는 자택에 고정돼 있다 또는 사무실에 고정돼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데 실제로 다른 객관적인 증거 무슨 뭐 차량 입출차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무슨 뭐 하이패스 통과 내역 뭐 이런 것들로 보면 김용은 다른 장소에서 이동하고 있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휴대폰을 2개 써서 그런 것이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휴대폰을 2개를 쓰신 건 사실이고요. 아이폰 하나랑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쓰셨는데 이제 이 구글 계정 갤럭시 노트에 연동이 된 거고 아이폰에 연동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그 갤럭시의 이동 내역을 표현한 거긴 해요. 하지만 만약에 5월 3일 날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핸드폰을 2개 쓰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그 시간대에 그러면 김용전 부원장은 유언홀딩스로 이동을 하는데 휴대전화 혼자 대학 판교로를 통해서 청계로를 따라서 서초동으로 혼자 가고 김용전 부원장하고 별도로 휴대전화만 집에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액션 영화나 스파이 영화 보면 길거리 지나가는 트럭 뒤에다가 휴대폰을 확 던져서 위치 추적을 그쪽으로 하게 만들고. 그럼 다시 찾기가 어렵죠. 그 영화에서도 아마 그 던진 휴대전화를 다시 찾아와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음 날에도 계속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납득이 안 가는 얘기인 네, 거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된다. 네, 설명이 전혀 안 되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건 그럼 팩트는 뭐예요? 팩트는 그냥 휴대전화 2개 다 가지고 집에 가신 거죠. 그러니까 위치 정보가 그 실제 출차 기록하고 부합하는 거죠. 검찰이 얘기하는 객관적인 위치 자료인 출차 기록하고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2021년 5월 3일에 유원홀딩스 방문한 적이 없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여기서 확인이 돼요. 네. 그런데 1심 과정에서 말이죠. 김용전 부원장은 유원홀딩스를 그 이전에 2차례 정도 갔었다. 네. 마지막으로 간 게 3월 24일이고 그 이후에는 간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근데 1심 재판부는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3월 24일에 방문했다는 사실 자체를 단정할 수가 없고 5월 3일에 방문 가능성이 높다라고 거꾸로 뒤집어서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3월 24일 걸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원홀딩스에 방문했을 때 그 타임라인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 지금 보시면 3월 24일은 네. 김용은 내가 유원홀딩스 갔었다라고 하는 네, 거고 맞습니다. 1심에서는 너는 3월 24일에 안 갔었어. 네. 이렇게 배치되고 있는 날짜예요. 네, 맞습니다. 3월 24일에 실제로 간 적이 있느냐? 원시 데이터. 가면 유원홀딩스에 가면 저렇게 너무 명확히 나오네요. 네, 이렇게 명확하게 가신 날에는 여기가 유원. 예, 확대해 볼까요? 여기가 사무실 코리아 네, 맞습니다. 여기가 유원홀딩스예요. 네, 맞습니다. 빼곡하게 빨간 점이 찍혀 있네. 네. 이 시간이 언제예요? 올려 볼까요? 이 정도. 여기 빨간 점에 한번 마우스를 대보면 시간 나오던데. 이 정도에 찍으면 2시 오후 2시 37분. 또 주변에 한번 좀 찍어 보시죠. 2시 27분 이쪽으로 2시 33분. 그러니까 2시 반 무렵에 여기에 있었네요. 네. 그쵸. 빨간 점은 수정될 리가 없고 네. 2시 반 무렵에 유원홀딩스 주변에 있었고 실제로 유원홀딩스에 가면 아까처럼 점 2-3개가 튀는 게 아니라 저렇게 점이 수십 개가 찍힙니다. 아 그러네요. 네, 수십 개가 아니죠. 실제로는 더 확인해 보면 제이슨 파일을 뜯어보면 수백 개가 찍혔을 겁니다. 그럼 실제 이 기록으로는 3월 24일에 유원홀딩스 방문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1심 판단이 잘못된 거네. 그렇지요. 다시 말하면 김용전 부원장이 3월 24일에 방문한 것이 마지막이고 네. 4월은 물론이고 5월 3일에도 가지 않았다 예. 라는 주장이 디지털 증거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유동규 씨는 김용전 부원장님에게 그 이재명 대표 대선 자금이라고 그 돈을 전달했다라고 하면서 그 돈을 준비한 시점을 이제 다 기사가 오래돼서 잊으셨을 거예요. 리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리리스트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그 만든 시점이 21년 4월이래요. 맞아요. 그러면 돈을 만들어서 4월에 만들었으면 그 돈을 그 이후에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용전 부원장이 유원홀딩스에 간 시점은 돈이 마련되기 전에 그때는 친한 사람이었잖아요. 아니 비료든 뭐든 사무실을 회사를 만들었다는데 가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친한 형이었는데. 그런데 그 시점이 돈을 마련하기 전이고 돈을 마련했다고 하는 시점부터는 일절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돈을 만들었다는 시점은 유동규 혼자서 말을 바꾸기도 어려운 게 뭐 다른 남욱이나 정민용 같은 사람들의 진술하고도 연관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운이 좋게도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가신 거죠. 날짜를 하루씩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하루씩 거의 다 보여드릴 수 있으세요. 잠깐만 그 전에 유동규 씨가 유원홀딩스를 오픈한 것이 예. 아니 오픈은 뭐 그 전에 했더라도 경기관광공사에 있다가 퇴직을 하고 유원홀딩스로 출근하기 시작한 게 2021년 1월 전부터죠. 네. 그거는 이제 사실혼 배우자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법정에서도 증언했었고. 네. 박대선 씨. 그럼 1월부터 유원홀딩스로 출근을 했으니 그 뒤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김용전 부원장한테 사무실 한번 놀러 와라. 네. 그래서 한두 번 간 것이고 2번 갔습니다. 예, 딱. 2월 4일, 3월 24일. 3월 말쯤에 마지막으로 갔다. 이 얘기들은 다 이 타임라인 보기 전에 그렇죠. 부원장님이 한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타임라인 보기 전에 한 말이 타임라인으로 입증이 된 거고 그 나머지 말들도 이 타임라인을 전제로 했으면 훨씬 더 저희가 더 많은 신문을 하거나 했을 수 있을 거예요. 유동규한테도. 우리도 몰랐으니까. 유동규 씨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할 때 저희가 이 자료를 갖고 있었다면 더 많은 풍부한
반대 신문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 거죠. 그리고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하고 싶었는데 재판부에서 허가해주지 않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3월 24일에 그날의 동선과 관련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네. 그러니까 김용전 부원장의 코리아 경기도 차량 입출차 내역, 네. 그리고 법인카드 결제 내역, 뭐 중간에 어디서 주유소에서 결제를 하거나 네. 이런 객관적 증거하고도 일치해요. 시간 정도. 네. 예, 그런 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날 보시면 여기가 청계산 주. 청계산 주유소 얘기하죠. 찍어볼까요? 저기서 카드 결제 내용 나왔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정말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위치 정보와의 관련성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위치 정보가 검찰이 제시한 게 쭉 있어요. 사실 저희는 더 제공해 달라고 했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것도 약간 막간상식인데 통신사는 뭐 다 아시겠지만 통신사는 그 통화를 할 때 기지국하고 통신을 시킵니다. 그 기기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기가 어떤 회선이 어떤 시점에 그 기지국과 통신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다 나와 있고 그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위치 정보를 또 특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통신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1년만 보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만약에 조회를 한다면 저희는 23년 11월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만 조회할 수 있죠. 그런데 유동규 씨가 김용전 부원장님에 대한 얘기를 처음 한 게 언제인지 생각해 보시면 2022년 10월경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검찰이 예를 들어 역산해서 1년치를 수집해도 2021년 10월 이후에 통신 기록만 확보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 전에 통신 기록이 있었다면 통신 기록에 맞춰서 진술을 했겠지요, 그분이. 그런데 통신 기록이 없으니까 저희도 확보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검찰은 2021년 10월부터는 통신 기록을 갖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요새 수사의 기본은 그렇죠. 통신 기록부터 금융거래 내역부터 다 따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갖고 있을 건데 저희는 못 갖고 있잖아요. 저희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1년이 지나버렸으니까. 그러면 검찰이 예를 들어 통신 기록을 갖고 있으면 그 통신 기록이랑 우리 타임라인에 2021년 10월 것부터 비교를 해보자. 일치할 겁니다. 저는 안 봤지만 일치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손댄 적이 없으니까요. 자, 좀 전에 말씀하시려던 다른 날짜? 다른 날짜들, 그러니까 3월 24일 이후에 안 갔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3월 25일부터 할게요. 이날은 성남을 안 가셨어요. 빨간 점을 하나씩 열진 않겠습니다만 한번 열어볼까요? 그래도? 네, 안 갔어요 성남에. 깔끔하네. 예. 뭐 튀고 오류 이런 것도 없네. 왜냐면 저희가 수정을 안 했으니까요 사실은. 근데 수정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파란 선은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거고 여기도 보시면 3월 20일. 예, 안 갔어요. 27일. 이날은 찍어볼 필요도 없겠습니다. 이날은 뭐 어디에 광주 전주 갔다 오신 거. 전주 갔다. 예. 이때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6인데 더 확대해 보면은 많이 좀 네. 떨어져 있는 게 나오고. 도로가 있으니까 글로 지나가는 거죠. 여기로 지나가시고 이게 컨벤션 센터에. 그러면은 5월 3일 앞뒤로 한번 가보죠. 5월 3일 앞뒤. 네, 5월 3일 앞뒤로.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하나씩 다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시간상 관계상 4월 28일입니다. 왜냐면 검찰이 우리는 공소장에 5월 3일이라고 특정하지 않았어. 그냥 재판부 요청에 의해서 비슷한 날짜를 추정한 것뿐이야. 네, 이럴 수 확대하시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5월 3일 전으로 한번 볼까요? 5월 1일부터 한번 볼까요? 아니요, 4월 28일 이것도 확대해 4월 보세요. 28일? 기왕 찍었으니까. 네. 여기 여기도 여기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에는 빼곡하고 네, 여기가 6월 홀딩스에는 없네. 이거는 대구 가신 그렇죠. 날인데 그래도 확대해 보시죠. 성남 들렀다 갈 수도 있잖아요. 저녁 때 돈 받고 갔을 수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확대해 볼까요? 성남시 근처로. 4월 29일 예, 설령 경산을 가셨지만 예, 아예 뭐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네, 여기 성남 어디예요? 성남 여기 있잖아요. 확대해 볼까요? 파란 선 뭐예요? 이거는 이동으로 추정되는 날입니다. 빨간 선이랑 연관이 없죠. 빨간 선이 안 찍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경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 파란색 경로는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점만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파란색 무시하고 이거는 수정할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빨간 점이 원본이야. 빨간 점을 봐. 네, 예, 이렇게 봐야 되겠네. 네, 빨간 점을 보면 다시 위에 성남 유원홀딩스 쪽에 없어. 빨간 점이. 네, 없습니다. 예,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안양 수원으로. 네. 그리고 또 4월 30일 볼까요? 4월 30일
예. 4월 30일도 이쪽 한번 보죠. 이때는 뭐 대전을 다녀오셨나 보네. 네, 바쁘셨네요. 이때 송남이 있어요. 여기 확대 좀 해보세요. 확대. 아 네. 이때도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는 있고 네. 유원홀딩스는 없네. 네. 예. 5월 1일 가볼까요? 뭐 주말이니까 애초에 집에 계셨어요. 네.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날들을 두고 아 아예 없어요 5월 1일? 아니 그러니까 이날은 핸드폰이 집에 있던 거죠. 휴일이잖아요. 그럼 집에는 찍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집에만 찍혀 있어요. 이게 집에 지금 그냥 이거 빨간 점 없어요? 빨간 점 있죠. 빨간 점 있네. 네, 집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집에만 찍혀 있어야 경로가 없는 거죠. 아 하루 종일 여기 아니, 집에 계신 날도 있어야죠. 한 장소에 있지만 이렇게 네. 한 장소에 다 찍힌다. 근데 만약에 이날 카드 사용 내역이 있다고 치면 검찰은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못 믿는다라고 하는 건데 업무포는 본질적으로 두고 갔을 수 있죠 집에서. 네. 그러니까 이날 돈을 받았다고 하면은 아 그래 검찰의 주장에 타당할 수도 있어. 주말이네요. 아, 네. 그럴 수 있다. 네. 예. 근데 이날이 아니다. 일요일에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일요일에도 외출하실 땐 들고 나가셨어요. 5월 2일 전날이에요. 5월 2일 일요일. 이때도 마찬가지로 코리아 경기도는 이쪽 어디고? 저쪽 운중로 저쪽인데 코리아 경기는 아 여기고 유원홀딩스 여기인데 네. 이쪽에 전혀 휴일이니까 방문을 안 네. 했어요. 그리고 이제 5월 3일이 아까 보셨던 그 날짜고. 예. 이 핵심 네, 핵심 핵심 제일 많이 되는 말씀드렸던 날 5월 3일. 5월 4일 볼까요? 본대로고 5월 4일 다음 날입니다. 여기가 코리아 경기도, 여기가 유원홀딩스. 근데 이쪽도 빨간 점이 한 개도 없다. 네. 5월 5일 어린이날. 수요일 어린이날이네. 날도 보시면 이때는 뭐 코리아 경기도 쪽으로 갔다가 저기가 어디예요? 음식점입니다. 군포에 어디 뭐 가셨던 모양이고 예. 그리고 여기를 확대해 보면 안 갔죠. 마찬가지로 그리고 어린이날이었으면 기억하지 않을까요? 휴일인데 유동규 씨가 어린이날이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네. 뭐 이렇게 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 네. 없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유동규 씨가 처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날이 5월 3일이에요. 네.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그건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세 번째로 2억 원 전달했다는 날 있잖아요. 경기도청 북측 도로로 해서 그날은 검찰이 날짜를 특정을 안 했어요. 6월 말에서 7월 초 예. 경기도청 북측 도로 변에서 2억 원을 전달했다. 그러면 6월 20일부터 볼까요? 말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공소장에는 뭐 6월 경 네. 그냥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써놨었어요. 근데 네. 계속 좁혀라 하니까 그나마 날짜 특정은 못하고 6월 말, 7월 초. 그러니까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빨간 점은 일단 수원에 안 간 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또 찍어볼까요? 그래도 네. 우리가 조작했을 수도 있잖아요. 안 조작했네요. 그 파란색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빨간 점을 무조건 봐야 돼. 네, 수원에 뭐 아예 성남을 수원을 간 적이 수원이지 없죠. 수원 경기도청 북측도로는. 그러니까 수원을 가야 돼요. 네. 안 갔어요. 22일에도 그러네요. 네. 수원은 저 한참 밑에니까. 자 23일, 안 갔네요. 23일도 안 갔어요. 24일도 안 갔는데. 24일도. 하여튼 이 성남 밑으로 내려가질 않았네. 네. 수원은 여기고. 네. 네. 그다음에 25일. 자, 수원 간게 있어요. 네. 간 게 있어요. 네. 자, 북측 도로가 어디인가? 어디예요 여기서? 이게 경기도청 이거 신청사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북측도로는 어디예요 그럼? 빨간색 도로상, 음. 빨간색 점상 음. 안 찍혀 있는데 경기도청 북측도로 당시 공사 중인데 한번 볼까요 일단? 그게 어디? 그리고 늦은 밤이잖아요. 그쵸. 늦은 밤에. 이쪽 위쪽 그 당시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지금이랑 좀 다른데. 예, 이게 구청사인가요? 신청사인가요? 광교에 있으니까 신청사? 예 신청사인 것 같은데요. 그럼 북측 도로는 어디야? 아예 도로가 지금 그때는 공사 중이었잖아요. 안 나오나? 공원 있고 도로 네. 있고 이런데. 그럼 뭐 아니 어쨌든 그 근처로 다 봐도 아주 저희가 저쪽에 유동규 씨한테 유리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여기- 중요한 건 빨간 점이 안 찍혀 있어요 일단. 완충 녹지 뭐 요 정도 네. 아닐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늦은 밤 9시? 어. 9시쯤에 찍혀야 되는데 아 이게 만약에 네.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확대 좀 해보세요. 제가 이 주변을 다녀왔거든. 요게 요 완충록지면 이쪽에 아파트 타운 있고 이쪽에 예, 맞네. 그러면은 여기 어디서 줬다고 한 거예요, 유동규 씨가. 네. 근데 일단 근데 빨간 여기 점은 빨간 점이 없어요. 네. 그리고 돌아간 시간대를 보면 한 오후 예, 오후 2시, 3시예요. 이때여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밤이었다고 했죠. 늦은 밤에 목이 뜯겼다고 했거든, 네. 유동규 씨가. 근데 시간대도 안 맞고 동선상으로도 안 맞고. 네, 2시 정도에 왔다 간 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보고 진술을 바꾸시면 아 지금 와서 진술을 바꾸면 너무 공색하잖아요. 6월 25일에 경기도청 북측도로에서 만났어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낮에, 오후에. 아 밤이 아니고 네, 오후였다. 오후에. 자, 6월 26일 볼까요? 자, 예. 그러니까 객관적 자료에 진술을 네. 끼워 맞추는 일이 또 네.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원 안 가셨어요? 예, 이때는 뭐 한강 주변에서만 있었고. 자, 6월 자, 수원 또 27일, 갔네요. 27일 수원 갔어요. 한번 보시죠. 좀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도청을 한번 찾아봅시다. 도청. 도청이 여기가 광교. 도청로, 예, 도청 저쪽이에요. 에듀타운로, 그러니까 광교를 안 가. 광교마을로. 가장 근처에 간 거는 오후 10시 10분인데 보시면 이게 어디야? 도로예요, 도로. 그러니까 귀가하는 도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가 도청이잖아, 여기. 예. 아까 여기 완충록지. 그러니까요. 여기가 근데 여기서 출발해서 자 56분. 그 다음에 58분. 시간대별로 다 있어요. 10시 2분. 2분. 아, 실제 데이터는 더 10시 촘촘히 4분. 나오는데 네. 여기에 지금 한 2분 간격으로 나오네요. 네. 4분. 여긴 6분 정도 되겠다. 네, 6분. 6분. 그럼 여긴 8분. 8분. 네. 여기는 10분. 네. 네. 10시 10분. 12분 거 어딨나 볼까요? 이제 고속도로라 금방 가요. 아, 여기는 이제 12분 고속도로예요? 튀었지. 12분 튀었어요. 아, 이거는 톨게이트 쪽으로 살짝 네, 튄 거고. 튀었어요. 18분. 10시 18분. 그러니까 이 도로 타고 올라갔네, 서울 네, 쪽으로. 도로 타고 올라갔어요. 만약에 이제 전달 받았으면은 차는 핸드폰에 태워서 올려보내면서 뛰어내리셔가지고 돈을 빨리 받은 다음에 다시 타셨어야죠. 자, 근데 이때도 그건 말이 안 어쨌든 도청 북측도로 안 갔어요. 이때도 마찬가지 서울에만 있었어요. 지금 제가 있는 데가 강남대로니까 여기 어디쯤 되겠네. 네, 그러네요. 자, 7월 5일 월요일입니다. 이때도 뭐 계속 강 남쪽에서만 이동을 했고. 자, 이거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본 것 같아요. 7월 초니까. 네. 그러니까 6월 말 7월 초에 수원 경기도청 북측도로에서 야간에 2억 원을 전달했다라는 것도 타임라인상으로는 네. 그 장소에 간 적이 없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통해서 뭐 법원이 감정인을 선임하기 전에 이제 변호인이 사감정인을 통해서 감정을 한 차례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냐 따져보기 위해서 법원이 선임한 법원 감정인에게 객관적으로 다시 감정해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감정의 목적이 지금 이제 정확성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얼마나 오류가 없느냐. 근데 이제 동일성이나 무결성, 다시 말하면 이거 누가 손댄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정을 진행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나왔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았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모든 사감정 결과 두 가지 사감정 결과 법원 감정 결과 모두 구글 타임라인에 흠결이 없다. 누군가가 조작하거나 변경한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LC 당초에 원시 데이터는 수정이 불가능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좀 살펴본 것 같은데 이 감정 결과가 이 김용전 부원장 사건,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남욱이 만들어서 이몽주, 정민용을 거쳐서 유동규에게 전달했다. 여기까지는 이 사람들의 진술이 다 일치하고 객관적 사실과도 일치해요. 유동규까지 돈이 간 것은. 이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동규가 김용에게 돈을 줬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예. 그래서 지금 살펴본 게 5월 3일 유원홀딩스에서 그리고 6말 7초에 경기도청 북측도로에서 전달했다는데 네. 그게 사실이냐.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본 거고 그게 이 사건의 쟁점이잖아요.
이 타임라인이 이 사건 전체에 갖는 의미는 어떤 게 있어요? 결국 이 사건은 유동규 씨의 진술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유동규 씨한테까지 돈이 간 거는 본인들 말도 일치하고 자료도 일치한다고 하니까 그건 저희가 맞다 아니다를 주장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니까. 받았겠죠.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분이 김용 전 부원장에게 돈을 주었냐 안 주었냐에 대한 내용은 결국 유동규 씨 진술밖에 없습니다. 정민용 씨나 남욱 씨나 이분들도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목격자도 없어요. 이분들은 유동규한테 들었다는 거잖아요. 김용을 줬다라고 유동규가 말하는 걸 들었다. 이거는 뭐 사실 유동규가 말하면 되는 거니까. 유동규 씨가 김용 전 부원장을 줬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오직 그분의 진술밖에 없는데 그분의 진술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컨대 다른 증거가 뭐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은 받아서 쓴 내역이 있다든지 뭐 갑자기 좀 그 진술자처럼 생활 형편이 많이 나아졌다든지 아니면은 신고되지 않은 경선 비용이 딱 그 정도 액수 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 내역이 발견되다든지 그 경선 자금이나 대선 자금 쓴 거 그런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지 수사를 그 몇 년간 안 했겠습니까? 엄청나게 했겠죠? 많이 했을 텐데 안 나왔어요. 경선이나 대선 자금에 직접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정치 자금이 쓰인 게 있다면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지금. 안 나왔고. 그러면 결국 줬다라는 유동규 씨 진술밖에 없고 그 진술을 신빙해서 원심이 징역 5년이라는 형을 선고한 건데 근데 그 줬다는 구체적인 날짜나 장소 이런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게 된다면 유동규 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법원이 그렇다면 유동규의 진술을 토대로 인정하니 공소사실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게 바뀌게 된다면 유동규 씨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지는 거고 유동규 씨는 가히 직업적 증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수많은 사건에서 증인의 지위로 있습니다. 그럼 그분의 진술이 무너지면 그 다른 수많은 사건들의 공소사실 토대도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증거지요. 왜냐하면은 진술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황이 말이 안 된다더니 지금 제가 막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이 진술자의 평소 품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 거짓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거나 이 진술자가 이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있다거나 다 정황적인 얘기밖에 없죠. 그 정황적인 증거로서도 저희는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1심에서는 강력하게 여러 가지를 주장을 했었죠. 유동규 씨 재산이 갑자기 늘어난 정황이 보인다. 유동규 씨가 이 진술을 토대로 본인이 이제 최종적인 자금의 수령처가 되면 본인이 뇌물로 특가 뇌물로 꽤 큰 처벌을 받게 될 텐데 그거에서 벗어나고 지금 사실 정치자금의 전달자 정도로서의 지위로 자기를 격화시킨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정황이었다면 이 진술 내용에 따라서 동선이 일치하지가 않는데요 라는 거는 객관적 물적 증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적 증거를 가지고 저희가 유동규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1심 때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탄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의 진술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용 전 부원장이 무슨 전과가 있는 사람이거나 뇌물을 습격으로 받는 사람이라거나 뭐 예컨대 얘기를 바꿔볼게요. 마약 사건 같다고 하면은 어떤 마약 중독자가 다른 마약 판매상이 마약을 팔았어요라고 일방적으로 진술을 해요. 믿을 수도 있죠. 이런 말은 마약 전과가 엄청 많네. 그리고 만난 이력이 있네. 마약 주고받는 거 말고 이 사람들이 만날 이유가 뭐가 있어? 만났으니까 마약 주고받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도 저는 그것도 약간 무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변호사가 직업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법원이나 검찰이 그렇게 판단하는 걸. 그런데 김용 전 부원장이 무슨 뇌물이나 정치자금을 받는 습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유일하게 유동규 씨 외에는 그걸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언도 없고 김용 전 부원장이 그걸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는데 쌓아놓으면 제가 좀 키가 큰 편인데 제 키보다 높게 쌓이는 그 증거 기록에는 아무리 뒤져봐도 사용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없고 정황만 잔뜩 있습니다.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김용 전 부원장께서 당시 초선 시의원이라서 간사직을 맡고 있었는데 간사직함을 맡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모든 의제에 대해서 안건 상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동도 안건 상정했으니까 대장동에 대해서도 돈을 줄 유인이 있다.
세상에 누가 간사 사회자한테 줍니까? 해당 소위 위원들한테 줘도 좋겠죠. 근데 당시 해당 소위 의원도 아니셨어요. 줄 유인이 동기가 없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선 자금인데 글쎄요, 그 당시에 과연 광주 전남에 뭐 대선 경선 자금이 좀 필요했다 이런 정황 뭐 신문 기사를 막 하는 거예요. 경선이 한참이었고 이게 무슨 아무 증거 가치도 없는 내용들. 당연히 경선하니까 경선에 대한 신문 기사가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했으니까 돈을 받았을 것이다. 이게 무슨 그건 그냥 참고자료 참고자료. 경선 진행 중이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서로. 우리가 경선이 진행 안 됐다고 다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경선 진행 중인 거에 대한 자료를 잔뜩 내면서 이러니까 이런 치열한 경선 과정에 돈이 필요하다. 이런 게 증거라고 되어 있지 무슨 사용처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무가치한 증거. 네, 그걸 다 걷어내고 보면은 유동규 진술밖에 없어요. 저희는 유동규 씨가 돈 받은 건 안 다툰다니까요. 그러니까 받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받은 게 아니다라고 증명할 방법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 관여하지 않은 일이니까요. 김용전 부원장님께서 모르는 일이니까요. 수사권도 없고. 예, 우리가 뭐 불러서 수사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결국 이 진술만 가지고 토대로 해서 이렇게 큰 사건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증거를 폭탄처럼 내서 수만 장의 증거 수사 기록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유동규 씨가 제가 언제 대충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고맘때쯤 해가지고 그 이몽주가 만들어서 정민용 이렇게 통해서 전달받은 돈을 김용전 부원장이 줬습니다. 이게 유일한 증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마저도 그 진술 증거마저도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서 탄핵이 될 수 있겠다. 또 한 가지는 검찰은 이게 동일성, 무결성이 완전히 입증됐는지 이런 것 때문에 디지털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본인들이 수사할 때 누군가를 처벌할 때 쓰는 증거에 대한 요건이고 저희는 동일성, 무결성 증명 안 해도 피고인의 무죄 증거로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시비를 걸 것 같으니까 마치 검찰이 유죄의 증거로 쓰는 것처럼 준비를 해서 증명을 받기 위해 사검정 2군데 받고 법원 감정까지 받아서 증거로 지금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근데 이제 그게 막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시료가 부족해서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해요. 무결성과 동일성은 그 여러 개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여러 개 시료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무결성과 동일성은 그냥 그 파일 자체를 분석해서 나오는 거고 기계별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기계별로 여러 가지로 비교 분석을 하겠다는 건데 구글이 타임라인 서비스를 마침 참 우연히 계속되는데 올해 끝내거든요. 이게 이제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니까 지금 새로 만드는 구글 계정에 대해서 타임라인 서비스 제공이 잘 안 되거나 데이터 저장 구조가 달라서 유의미한 시료를 확보가 불가능해서 시료가 적은데 어떡하지라고 감정이 생각을 하다가 외국에서 나온 논문들 네덜란드 거였던 거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논문들을 보고 기기별 차이가 정확성의 차이에 크게 관계가 없다라는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근거로 해서 그걸 가지고 시료가 적게 해서 사용해도 큰 감정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을 써놓은 걸 가지고 원래 20개, 30개의 시료를 하기로 했는데 한 개만 썼으니까 이거는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 좀 혼자 웃겼는데 그 논문이나 참고 문헌이 2017년, 18년에 발표된 논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2021년의 사건인데 3, 4년이 지난 뒤에 또 적용 가능한지 다른 문헌 등을 통해서 검증해봤냐 이러더라고요 검찰이. 그러니까 그 감정인에게 제공하는 잣대 수준의 검증을 만약에 이 사건에 대해서 했다면 기소를 못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면 2017년, 18년에 그 논문 내용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 논문의 내용은 뭐냐면 기기별 차이가 정확성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로 정확성이 있다라는 논문이에요. 3년이 지났는데 기술이 발전해서 기기별 차이가 정확성이 커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더
더 줄면 줄지 않았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더 정확히. 사실 이 시대에 휴대전화 생산하는 회사가 사실 몇 군데나 있다고. 그만큼 이제 검찰이 예. 반박할 게 마땅치 않았던 것 아닌가. 예. 아니 그래서 지금 법정에서 그 감정인 신문 할 때도 보니까 변호인 신문보다 검찰이 훨씬 긴 시간을 할애해서 신문을 했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 감정인이 불쾌하더라고요. 네. 아니 내가 법원의 의뢰를 받아서 공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감정 결과를 내놨는데 검찰이 감정인의 감정 방법이나 또는 뭐 기술적인 한계 이런 거를 공격을 하니까 감정인이 오히려 불쾌해하면서 재판부한테 한 소리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전문가인 거잖아요. 어쨌든 법원 감정 명부에 대해서는 그 법원에서 이 사람이 감정인으로서 충분한 경력과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법원 감정인 명부에 두고 어떤 특정 사건마다 그 명부에 있는 감정인들을 난수로 랜덤으로 결정해서 감정인으로 선정하고 감정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최소한 법원에 의해서 경력과 지식이 인정된 분이거든요. 그분은 특히 이런 데이터 분석 쪽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 분이 법원 감정을 받고 본인은 이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데요 라고 했는데도 이제 재판 진행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간명하게 감정을 열심히 하신 건데 너 이거 전문성 있냐? 너 이거 구글 리버스 엔지니어 할 수 있는 거야? 못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아? 이게 맞다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무결한지 확인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반박하려면 대검 포렌식 팀에서도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지금 검찰 공판검사로 출석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판에 출정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미 현재는 대검찰청 포렌식 팀에서 일하고 계신 검사님도 나와서 재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원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예를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감정인을 괴롭히거나 이거 변경됐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 마시고 입증 책임은 항상 형사 사건에서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니까 검사에서 그 수많은 인력과 그걸 갖고 있으니 원시 데이터의 빨간 점을 수정할 수 있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단례를 보여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어차피 변론에 쓰고 있지도 않은 파란색 경로가 수정됐을 수 있네, 변경됐을 수도 있네, 그 이력을 찾았네, 만에 이러지 마시고 빨간 점만 가지고 저희는 변론을 하고 있어요. 파란색 경로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니까요. 저는 파란색 경로도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 고쳤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안 고쳤는지 제3자는 알 바가 아니잖아요. 그럼 못 고치는 자료를 제시해 줬으니까 그럼 만약에 이것도 신빙할 수 없다면 고칠 수 있는지 증명을 하시거나 아니면 정확성에서 오류가 날 수 있는지를 표시하셔야죠. 그리고 그게 방문했는데 아예 빨간 점이 그냥 그 점에 안 찍힌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유원홀딩스 방문한 날에는 그 제시했잖아요. 3월 24일 날 빨간 점이 아주 다수 찍혀 있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 점만 딱 띄어서 방문할 수 있는지를 시연을 해보시던가요. 안 하잖아요. 검찰이 입증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무죄의 증거로 낸 자료를 그러면 검찰이 이걸 깨트리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신빙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재판부에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어떤 증거를 어떻게 믿는지는 뭐 형사소송법에서 자유심증주의로 판사님의 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해놨지만 그래도 아주 현저하게 자연법칙 경험칙에 반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저는 이걸 어떻게 안 믿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기자님들 앞에서 설명드릴 때도 그렇고 뭐 다른 이제 갑자기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여러 방송에 나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타임라인은 유죄의 증거로도 많이 쓰였거든요. 검찰이 자신들의 증거로 써요.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그 어떤 사건에서도 검찰이 타임라인을 유죄의 증거로 쓰면서 이 정도까지 검증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냥 타임라인 여기 있고요. 구글 타임라인 이 자료 다운받아서 낸 거. 그리고 이거 수사 보고서에 그것도 실제 원자료도 아닐 거예요. 원자료는 USB 담아서 그냥 증거로 제출했을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수사 보고서에 구글 타임라인 경로를 살펴보니 피의자가 이렇게 이동한 것이 확인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서 증거로 썼다고요. 수많은 사건에서 유죄 판결문에 유죄의 증거를 판결문에 쓰게 돼 있어요. 판결문에 보면 뭐 사건에 관한 정보, 뭐 사건, 피고인, 사건명 뭐 쭉 쓰고
그다음에 주문, 뭐 피고인을 징역 몇 년 처한다. 이유 이렇게 한 다음에 범죄 사실, 피고인은 언제 뭘 했다. 그 다음에 증거의 요지가 나옵니다. 적용법처럼 증거의 요지가 나와요. 그 증거의 요지에 구글 타임라인이 써 있는 판결문을, 하급수 판결문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검찰이 이거를 경찰이 수집을 했든 뭐 어쨌든 공판 요지는 검사가 하는 거니까 검찰이 구글 타임라인을 유죄의 증거로 수사보고서 같은 첨부해가지고 낸 적이 아주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한 사례도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피고인이 무죄로 주장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구글 타임라인은 애초에 증거 가치가 없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유죄의 증거 쓰지 말아야지. 그 구글 타임으로 유죄 증거, 유죄 받은 사람을 다 재심해야죠. 맺힌 게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거 결국에는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는 게 아니고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하고 있네. 네.